지나가는 2년 정도 이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소감이? 바빴죠. 바빴고 누가 얘기하듯이 세월은 참 빠른 거고, 자,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거고, 그래도 진짜 기쁜 거는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소중한 얘기, 중요한 얘기, 이 얘기를 아무리 외쳐도 그냥 흘려들이면 그만인 사건들. 근데 내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희망사항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그걸 실현할 수단을 가졌다는 것, 그 수단을 갖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진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큰 변화, 갑자기 이루는 큰 업적 이런 거라기보다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쌓아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쁨,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루어놓은 업적들 중에서 또는 성과 중에서 보면 시간제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것, 그리고 최근에 이루었던 것, 우리 시청에서도 반성해야 할 점이었었는데, 그 최저임금제 여기에 준해서 여주시나 그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계약 맺어 왔었던 것, 이거를 생활임금제로 전환해낼 수 있었던 것, 이런 부분이 참 그 변화 중에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은 크게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고 잘못 가면 비판하고 이런 역할이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정치에 입문하신 동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철들고 나서부터 아마 이제 스포츠가 아니라 무브먼트,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들 이런 부분을 해왔는데, 뭐 살아오는 과정이 이제 학생 운동하고 그 다음에 노동 운동하고 또 사회 변혁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데,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인 운동이었었죠. 이러니까 권력하고 부딪히고 뭐 때로는 수배당하고 뭐 우리 잠수함 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도망도 다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좀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합법적인 공간, 열려진 공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이제 합법적인 공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정치에 발을 들여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지요. 그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세상. 즉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이제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의 사회가 어떤 사회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결합해서 사회 연대 의식 속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닐까,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성답지 않게 아주 그 의정활동이 노련하다,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씀을? 좀 듣기는 들었죠. 다른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 박 의원님이 안 들어오셨으면 참 깝깝했었습니다. 뭐 집행부의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좀 노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50대 중반 아닙니까?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회의를 운영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급증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 또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틀렸다고 하면 내가 옳으니까 당신 고쳐라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거니까 우리는 조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서로 하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운영의 묘는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습 자체가 부드러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또 의정 활동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뭐 특별하게 계획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정치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뭐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가 정치하는 가장 소중한 목적은 이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며 노동하고 사는데도 사람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등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지만 다 여주에서만이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겨진 2년도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그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복지여주, 이것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롤 모델이 되시는 존경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부모님을 제가 이제 가끔 누가 존경하느냐 이러면 모든 사람들의 부모님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랬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장 부모님이 존경스러운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에서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처럼 그 애민사상과 창조정신으로서 백성을 아름답게 보듬었던 세종대왕,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려움도 극복해냈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온갖 고문과 협박과 뭐 이런 그 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처럼 서민적인 삶을 살아오고 또 그 생활 속에서 서민들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과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정치 활동을 해가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갖고 뭐 정치 활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2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의원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혹시 뭐 오해받는 어떤 그런 부분,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끊임없이 했었던 거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또 이제 그 운동 과정 속에서 권력의 탄압을 받다 보니까 징역도 갔다 오고, 그리고 여주의 고향에 내려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모순적인 부분들에 부딪혀 나가고,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한 모습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봉건적인 그 온정주의 이것과는 다르니까 저 사람 강하다, 야 저 사람 운동권 출신이래, 저 사람 빨갱이래,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아마 부풀려지고 더 씌워지고 이랬던 모습이라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는 돌았다고 하더라고. 박재영이 의원 당선됐대, 큰일 났다, 이제 사사건건 발목 잡을 텐데. 근데 와서 활동해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야, 참 합리적이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을 처리하더라. 그리고 진짜 그 약자에 대한 진실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니까 뭐 전화위복이죠. 의원이 안 됐으면 지금도 계속 그 비난에 쌓여 있을 텐데, 오고 나서 활동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검증되고 뒤집혀지고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고맙고, 또 하나는 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 아마 정확히 재산을 따져보면 마이너스일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돈과 휘말려 왔어요. 저 새끼 어서 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 저 새끼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디서 검은 돈 또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의정 활동하는데도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와 관련된 이 건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사실은 전 뭐 이런 말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적 욕망,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거는 아마 아예 굉장히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돈이라든지 부를 쌓아놓겠다는 이런 희망 또는 바람, 욕망 이런 건 이미 다 버렸고 지금은 단 하나 갖고 있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뭐 죽을 때 돈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재산 쌓아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정 활동이 됐든 또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됐든 그 일을 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뭐 온갖 저와 관련된 소문이 나오면 그때 공개적으로 저는 제 모습을 그냥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당부를 드립니까? 저는 부탁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가 희망이니까 정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틀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혐오하고 외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이 영원히 유지되니까. 따라서 서민들의 희망을 보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목표를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가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지속적인 애정 표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실망스럽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희망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지지와 격려 이것이 지속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